옛날 조선시대 경기도 안성에는 돈 많은 과부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돈 버는 재주가 뛰어나서 물려받은 재산을 인해 수십 배로 불려 안성 최고의 갑부가 되었답니다. 문제는 일찍이 서방을 잃은 탓에 매일 밤이 외롭다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재물이 많으면 뭐라나 위로해줄 서방 하나 없는데. 이렇게 남은 평생을 청산과부로 살려니 한숨만 느는구나. 재혼을 하려 해도 양반집 체면 탓에 도저히 재혼을 할 수 없었답니다. 과부는 고독함이 몰려올 때마다 수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며 마음을 다스려야 했지요. 하는 수 없이 마님은 낮에는 수많은 하인들을 부리며 재산을 굴리고 밤에는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의 집의 먼 곳에 소개로 머슴 하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식이란 이름의 청년이었지요. 창식이는 기운이 센 머슴은 아니었지만 머리가 좋고 사려가 깊어서 요령 좋게 일을 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님은 자꾸만 창식이에게 눈길이 가곤 하는 것이었지요. 가만히 보니 창식이는 우락부락한 다른 머슴과는 달리 얼굴이 수려하고 피부도 멀끔했답니다. 마님은 그런 창식이가 점점 더 마음에 들었답니다. 하루는 창식이가 다른 머슴들과 마당에서 곡식을 털고 있었지요. 그 무거운 벼이삭을 통째로 들어 터는 다른 머슴들과는 달리 창식이는 벼이삭을 거꾸로 매달아 나달이 붙은 아랫부분만 툭툭 털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총명한 행동이었지요. 일을 마친 창식이가 마당 한켠의 우물에서 등목을 하는데 이게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지 뭡니까? 마님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창식이의 등 근육을 바라보았지요. 정말이지 보면 볼수록 창식이에게 끌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식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구나. 이게 갈수록 심해지니 난 정말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 뒤로 마님은 안방에 틀어박힌 채 창식이에게 말을 걸어볼 방법을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님은 묘안이 떠올랐는지 무릎을 탁 쳤지요. 슬슬 저녁놀이 깔리고 머슴들이 일을 끝마쳤을 때였습니다. 마님은 창식이를 조용히 불렀지요.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창식아, 너는 내일부터 나한테 글을 배우도록 해라. 글이라니요. 제게 글 공부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까? 왜 공부가 싫기라도 한 게냐? 그럴 리가요. 저한테 어찌 그런 기회를 주시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켜보니 내가 퍽 총명한 것 같아 그런다. 그 재주를 썩힐 바엔 날 위해 장부 정리도 돕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고맙습니다요,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요. 창식이는 마님이 자기 재주를 높이 샀다는 생각에 아주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마님의 기대에 부합하고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마님은 마님대로 창식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또 괜스레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서방이 떠난 후 정말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지요. 마님은 얼굴이 빨개지고 손발에 식은땀이 나려는 것을 애써 감추었답니다. 마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얼굴이 좀 벌개지셨습니다. 아니, 괜찮다. 그냥 좀 더워서 그런다. 왜 내 얼굴이 좀 이상하느냐? 이상하긴요. 마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꼭 선녀 같습니다. 창식이의 말에 마님은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사내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여인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두근거림을 더 이상 참지 못한 마님은 그만 창식이의 품에 뛰어들고 말았답니다. 창식이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마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지요. 창식이도 그 마음의 호응에 평소 마님을 사모했던 본심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하는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기뻐할 만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창식이는 펄떡이는 송어처럼 건강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돌아가신 서방의 비실비실했던 체력만 생각했던 마님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창식이의 진심이 너무나 기뻤고 또 황홀했답니다. 이게 얼마만일까요? 마님은 이 시간이 아주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랄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 마님은 틈이 날 때마다 창식이를 불러 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님은 공부를 가르칠 때마다 창식이에게 건강에 좋은 간식들을 잔뜩 주곤 했습니다. 창식이도 마님이 주는 가르침을 남김없이 받아들였지요. 그렇게 창식이는 마님 덕분에 몸과 마음이 모두 펄떡펄떡 건강해졌답니다. 마님은 요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어찌 안 그렇겠습니까?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믿었던 설레는 시절이 돌아왔으니 그 행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님은 혼자 있을 때에도 창식이를 그리며 그 꿈 같은 시간을 떠올리곤 했지요. 두 사람은 사는 재미를 듬뿍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재미난 시간이 흘러 어느덧 꽃피는 봄이 돌아왔습니다. 헌데 마님은 언제부터인가 예전만큼 설레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창식이를 떠올려도 그 황홀했던 두근거림이나 머리를 들뜨게 하는 열기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죠. 거기다 창식이의 기골이 장대하지 않은 것도 점점 더 아쉬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사내에 대한 동경이 자꾸만 커지고 있건만 여자처럼 곱기만 한 창식이에게 그런 거친 맛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마님은 어느새 또다시 밤을 한숨으로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허전한 마음을 끌어안은 마님이 우연히 동네 아낙네들의 빨래터를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있던 아낙네들의 수다가 귀에 들어왔지요. 아, 글쎄, 나무꾼 막산이가 그렇게 코가 크다고? 호호호, 어디 코만 크겠어? 하기사 막산이는 덩치도 북태산만 하니 당연히 다 크겠지. 근데 자네는 그걸 어찌 아는가? 나만 알겠나? 막산이가 커다란 것은 같이 노란한 동네 여인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구만. 아니, 막산이 이 엉큼한 것은 어찌 나만 빼고 놀러 다니는 것이요. 마님은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꾼 막산이가 그리도 커다란 것을 왜 여태 몰랐을까요? 마님은 창식이로 부족한 마음을 막산이로 채울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기대감이 커져갔답니다. 그러던 마님에게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곧 온 마을 잔칫날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마을 제일의 부잣집인 마님 댁에서도 잔치 음식을 준비해야 해서 뗄나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마님은 때는 요때다라고 좋아하면서 막산이를 불러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그래, 듣자 하니 막산이 내가 우리 마을 제일의 나무꾼이라고 들었다. 어디 일을 말입니까? 누가 뭐래도 나무하는 솜씨는 제가 으뜸이지요. 마을 잔치가 달포 앞이다. 내가 이번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치를 것인지라 떡과 안주를 많이 준비하려고 한다. 해서 내가 그 나무하는 솜씨를 발휘해 뗄나무를 아주 많이 가져와야 할 것이야. 네, 마님. 뒷산 나무를 죄다 해서 대령하겠습니다. 좋다. 내 솜씨를 봐서 섭섭치 않게 상을 줄 것이니 잘 해보거라. 그 다음 날부터 막산이는 매일 같이 뒷산에 올라가 뗄나무를 몇 짐씩 가져왔습니다. 마님댁 아궁이가 밤새도록 활활 타오르기에 충분한 양이었지요. 그러게 부엌 앞에 나무찜이 몇 채나 쌓였지만 막산이는 나무 해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님은 거나하게 술상을 차려놓고 막산이를 불러들였지요. 일을 아주 잘해주었구나. 이건 내가 주는 상이니 사양 말고 실컷 들도록 하거라. 이리도 고마울 수가. 아이고, 마님 감사합니다. 아주 잘 마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하느라 목이 말랐던 막산이는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지요. 거기다 마님이 차려준 호화로운 안주를 실컷 먹었답니다. 마님도 막산이에게 손수술을 따라주면서 함께 주거니 받거니 술자리를 즐겼지요. 그렇게 한창 술을 마신 덕분일까요? 막산이는 얼근하게 취기가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술 기운이 올라서 그런가 좀 덥군요. 그러느냐? 사실은 나도 좀 덥구나. 마님도 더운지 고운 비단 저고리를 개어 옆에 탁 내려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산이는 멋들어진 마님의 어깨선에 눈이 희둥그레해졌지요. 그래서 자기도 용기를 내어 울룩불룩 근육이 꽉 찬 팔뚝을 그대로 걷어붙이는 것이었지요. 막산이의 사내다움에 마님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결이 가빠오는 것이었습니다.
막산이는 마을 여인들이 칭찬했던 바로 그런 남자였으니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슬쩍슬쩍 섞여들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에라 모르겠다 아주 한껏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마님은 그제야 사내는 힘과 크기 그리고 대담함이 모여야 진짜 사내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즐겁게 술상을 비운 막산이가 돌아간 뒤에도 마님은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런 즐거움을 알아버렸으니 더 이상 모르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쩜 달빛이 저리도 눈이 부시는가? 정말 황홀한 밤이로고. 그 뒤로 마님은 막산이와 종종 술자리를 가지며 평생 꿈꿔왔던 그런 시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막산이를 보지 못할 때면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을 정도였지요. 그렇게 행복하게 달콤한 나날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마님이 창고에 쌓인 재물을 살피는데 아니 이게 어쩐 일이랍니까? 저기 청나라로 보내야 할 인삼이 10근이나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죄다 6년근 인삼이 사라졌으니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마님은 그간 창고 관리를 맡긴 창식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창식아, 곳간의 인삼이 10근이나 부족하구나. 이게 어찌된 일이냐? 글쎄요, 마님. 제가 셈을 하였을 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녕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창식이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창식이가 의심스러웠지만 아무 증거가 없으니 더 다그칠 수가 없는 노릇이었지요. 하는 수 없이 창식이를 내보낸 마님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저를 얼마나 믿어주었는데 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리도 제멋대로 굴다니. 자기가 몸소 그를 가르치고 장사까지 가르쳐줬는데 물건을 빼돌리다니. 정말 배은망덕해도 유분수였으니까요. 그렇게 마님이 시름에 잠겨 있는데 막산이가 오늘치 나무찜을 짊어지고 마님 댁에 온 것이었습니다. 마님 어쩐 일로 그리 한숨을 쉬십니까? 혹시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까? 막산이의 얼굴을 보자 마님은 서름이 북받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창식이 그 간악한 것이 자기가 모르는 틈을 타 귀한 인삼을 10근이나 빼돌렸다고 하소연을 했지요. 막산이는 마님의 말에 얼굴을 굳히더니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곧바로 바깥으로 나가서는 창식이의 뒷덜미를 번쩍 들어 마당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산이의 힘을 당하지 못한 창식이는 그대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식이가 애구고 소리만 내면서 흐느적거리는데 막산이가 몽둥이를 가져와서는 복날 개 패듯이 후려 패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마님. 억울합니다요. 저는 인삼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요. 창식이는 비명을 지르며 제발 살려달라는 소리만 낼 뿐이었지요. 그렇게 막산이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창식이는 꼼짝도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막산이가 더 세게 창식이를 후려패려고 하는데 마님은 혹시 죽기라도 하면 큰일이라고 말렸지요. 대신 저 배은망덕한 녀석을 동구 밖으로 쫓아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창식이는 졸지에 마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마님은 더욱 더 막산이에게 의존하여 집안 큰일을 모두 막산이에게 맡기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허나 집에서 쫓겨난 창식이는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자기가 셈을 하였을 땐 분명히 맞았는데 어느새 인삼이 줄어든 것이었으니까요. 그 비밀을 풀기 전에는 도저히 억울해서 마을을 못 떠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창식이는 마을 어귀 산속에 초막을 짓고는 매일 밤 마님 집을 염탐하며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님의 총애를 독차지한 막산이는 아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술상을 차려놓고는 매일 밤 마님과 놀아나는 것은 물론이요. 마님 집의 그득한 재물을 자기 것마냥 마음대로 뺏어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마님 댁의 계집종들에까지 마님이 모르게 추근대는 것이었지요. 창식이는 막산이의 막장행각에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마님의 서방이라도 된 것처럼 굴고 있었으니까요.
허나 막산이를 거꾸러뜨리려면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창식이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곳간문을 쓱 열어 제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막산이었습니다. 막산이는 곳간에서 인삼이 든 상자를 번쩍 들어올렸지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었죠. 창식이는 지체하지 않고 막산이의 뒤를 밟았습니다. 막산이가 향한 곳은 동구 밖의 상여집 앞이었죠. 그곳에는 인상이 나쁜 사내가 부하들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창식은 저 사내가 누군지 기억이 났습니다. 전에 마님의 상단에서 헐값의 인삼을 사려고 수작을 부리던 악덕 청나라 상인이었습니다. 막산이는 악덕 청나라 상인에게 인삼이 든 상자를 척하고 내밀었지요. 청국 상인은 아주 비열하게 웃더니 막산이에게 은 20냥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저 인삼은 사실 상등품 중에 상등품이라 금 20냥을 받을 물건이었죠. 막산이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비싼 인삼을 헐값에 빼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마님이 막산이와 즐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아하게 생각한 마님이 나가보니 글쎄 창식이었습니다. 쫓겨난 창식이가 돌아온 것이었죠. 아니, 쫓겨난 것이 얼굴도 두껍구나. 무슨 볼일이 있어서 여길 다시 돌아왔느냐? 마님의 말에도 창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또다시 막산이를 불러 창식이를 쫓아내려고 했지요. 헌데 창식이는 척하고 손을 들어 마님을 제지했습니다. 그러더니 등에 메고 있던 상자에 든 것을 눈앞에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던 마님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그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인삼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보셨습니까? 이게 전부 막산이가 청나라 상인에게 몰래 팔아치운 인삼입니다. 마님은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렴 자기가 훔쳐놓고 막산이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창식이는 그런 마님의 마음을 아는지 씩 웃더니 자기 뒤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뒤를 본 마님은 아까보다 더 놀라고 말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포도대장 어르신이 서 있었으니까요. 포도대장과 포교들은 간악한 청나라 상인을 꽁꽁 묶어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창식이와 함께 청나라 상인을 체포한 것이었지요. 이렇게 되자 막산이도 더는 꽁무니를 뺄 수 없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에라 모르겠다 도망치기로 결심했던 것이지요. 막산이는 포교들을 밀치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창식이는 막산이가 그렇게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어젯밤 막산이의 집신에다 몰래 참기름을 발라두었지요. 내달리던 막산이는 그만 발라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막산이도 포교들에게 붙잡혀 꽁꽁 묶이는 신세가 되었지요. 밀수꾼들을 일망타진한 포도대장 나리는 마님에게 앞으로 인삼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엄포를 놓고는 돌아갔습니다. 조선에서 인삼을 밀수하는 것은 중죄였습니다. 아마 막산이도 청나라 상인도 큰 벌을 받게 될 터였지요. 마님은 그제야 창식이가 자기 대신 나서서 재물을 훔치던 자들을 잡아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창식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가득해진 마님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창식아, 내가 널 몰라주었구나. 날 그만 용서해 주겠니? 허나 복수를 마친 창식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기사 글 공부를 깨우친 창식이는 굳이 마님댁이 아니더라도 어딜 가도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겠지요. 더는 마님에게 미련이 없어진 창식이가 가버리자 마님은 그제야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후회를 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 더는 주워 담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뒤로 마님은 혹시라도 창식이가 돌아와 주지는 않을까 생각하면서 매일 창식이가 떠난 동구 밖을 나가보고 하였답니다. 옛말에 사후약 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죽고 나서야 약을 지으러 간다는 말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어진 다음에야 지난 일을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충직한 머슴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리워하는 마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소중한 사람, 소중한 인연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